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대개 멜로디를 먼저 기억합니다. 높이 치솟는 기타, 절규하듯 터지는 보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시간은 한국 록의 심장을 지탱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중현 사단의 베이시스트, 한국 록의 저음을 책임졌던 사나이 이남희입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 거리는 아직 가난했고 청년들은 답답한 공기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음악만큼은 달랐습니다.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신중현이 이끌던 밴드 신중현과 엽전들, 그들의 사운드는 그 시절 젊은이들에게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 한가운데 기타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타처럼 화려하지도 드럼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단단히 묶어주던 저음, 그것이 바로 이남희의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대 조명도 대부분 기타리스트와 보컬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밴드에서 베이스가 빠지면 음악은 중심을 잃습니다. 이남희의 연주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저음은 마치 집의 기둥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존재, 이남희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신중현의 기타는 불꽃이었습니다. 강렬했고 혁명적이었고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남희의 베이스는 그 연료였습니다. 그는 블루스의 감성을 알고 있었고 사이키델릭 록의 흐름을 이해했고 한국적 정서까지 담아낼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숨결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드럼과 손을 맞잡고 리듬을 단단히 묶었고 기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는 사람, 그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시절 록 음악은 때로 위험한 음악이었습니다. 검열과 압박, 활동 제한과 사회적 시선, 밴드는 해체와 재편을 반복했고 음악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남희는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터뷰도 대중적 스포트라이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는 항상 같은 자세로 섰습니다. 묵묵히, 흔들림 없이, 마치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처럼 말없이 책임을 지고 눈에 띄지 않게 가족을 떠받쳤던 그 시절 가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남희의 베이스는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었죠. 음악에서 가장 낮은 음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음이 사라지면 음악은 허전해집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높은 음만을 꿈꾸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낮은 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남희의 음악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과장하지 않는 힘, 자리를 지키는 힘, 튀지 않지만 오래가는 힘, 그의 베이스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록 베이시스트들이 1970년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남희, 그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음악적 태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연주자,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가 남긴 유산은 화려한 솔로가 아니라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의 열정을 지나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베이스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시간들, 이남희의 삶은 그 시간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음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낮은 음은 땅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이남희, 그는 한국 록의 가장 낮은 음이었지만 가장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른 시대가 지나도 그가 남긴 저음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혹시 오늘 오래된 LP 한 장을 꺼내
그 시절 음악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기타 뒤에서 묵묵히 흐르던 그 저음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았던 삶도 충분히 위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남희는 1948년 8월 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생했습니다. 본명은 이창남으로 서울 동대문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8군 무대에서 아마추어 뮤지션으로서 연주 생활을 시작한 그는 당시 무명이었던 가수 최영과 차민 가이스라는 그룹을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록밴드 신중현과 엽전들 베이시스트 멤버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합니다. 이후 1977년 70년대 중반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서울 나그네 전신의 블루스 록밴드 사랑과 평화 베이시스트로 한동안 뜸했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남희는 팀브라로 탈퇴, 독자 노선을 걷지만 사랑과 평화는 2집 장미,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를 잇따라 히트시키며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남희는 1988년 원년 멤버 최희철과 함께 사랑과 평화에 복귀한 뒤 3집 울고 싶어라를 발표하고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합니다. 울고 싶어라는 베이시스트이자 보컬로 나선 이남희의 개성 넘치는 보컬과 이미지로 공전의 히트를 친 동시에 그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이남희는 울고 싶어라 이후 사랑과 평화를 떠나 솔로 활동에 돌입했고 같은 해 그대가 떠난다면 등이 담긴 솔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 1991년까지 2장의 솔로 앨범을 더 발표하게 됩니다. 1995년 베스트 앨범 이후 공식 음악 활동을 중단한 그는 2001년에는 큰딸 이담비가 보컬을 맡았던 밴드 철가방 프로젝트를 결성해 2003년까지 2장의 앨범을 더 내놓았습니다. 이남희는 2009년 말 폐암 선고를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돼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 2010년 1월 29일 향년 62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당시 번거지 모자를 쓰고 콧수염을 기른 이남희의 독특한 차림과 스테이지 매너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그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1989년에 영화 울고 싶어라에 출연합니다. 이남희는 소설가 이회수 작가와 생전에 춘천에서 의형제를 맺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한창 인기가 치솟을 때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후련히 사라졌었죠. 절에 입산을 했습니다. 그가 왜 절로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백담사 중광 스님 밑에서 8년간 돌을 닦았습니다. 이윽고 중광 스님이 너도인 됐으니 하사내라고 해 절에서 나온 이후인 2000년 가족들과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해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재개했었습니다. 그는 1988년 독특한 창법으로 울고 싶어라를 불렀고 이 앨범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음반 2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과거 격동의 세월 속에서 록 음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검열, 압박, 사회적 편견, 밴드는 해체되기도 했고 무대는 줄어들었습니다. 청춘의 꿈은 현실 앞에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남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솔로 대신 묵직한 기본기를 택했고 튀는 명성 대신 지속되는 음악을 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음은 잠시지만 낮은 음은 오래 간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베이스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말없이 버텨낸 세월. 우리는 박수보다 책임을 택했고 스포트라이트보다 의무를 택했습니다. 이남희의 삶은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늘 뒤에 서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기타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베이스가 들립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높이 날고 싶었지만 지금은 단단히 서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남희의 저음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이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남았습니다. LP의 먼지를 털고 바늘을 올리면 지직, 그 소리 사이로 낮고 단단한 울림이 다시 흐릅니다. 그 음은 우리의 청춘이고 우리의 고단했던 가장의 시간이며 우리의 말하지 못한 눈물입니다. 높은 음은 하늘을 향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낮은 음은 땅속 깊이 남습니다. 이남희, 그는 한국 록의 가장 낮은 음이었지만 가장 오래 남는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밤 혹시 옛 친구의 전화번호를 떠올리셨습니까? 혹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셨습니까? 그 속 어딘가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조금 뒤쪽에서 묵묵히, 그리고 그 자리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